제가 아까 사진을 보내드린 거는 더블 자켓 스타일의 드레스인데요. 더블 자켓 드레스를 하지 않고 그냥 버튼 이렇게 하나, 그 뭐지? 더블 아닌 그냥 싱글로 된 스타일의 그냥 기본 베이직 자켓 드레스를 이제 할 건데, 전체 다는 못 하고요. 칼라 부분 쪽하고, 지금 이거를 보면 프린세스 라인처럼 이렇게 지금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밑에까지 되어 있지가 않고 중간 정도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쉼을 주는 법을 좀 이렇게 하는 그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그 슬리브는 지난번에 했던 툴을 사용을 좀 하셔서 응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칼라 윗부분하고 요 라인 들어간 심 처리하는 부분 위주로 수업을 할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녹음한 게 다 이렇게 없어져서 툴을 다시 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좀 몇 가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프론트 위주로 하고 백은 그냥 하지 말죠, 우리가. 백은 그래도 있어야 되겠네요. 이 넥을 이제 넥 랭스를 재야 되니까 일단 소매는 딜릿을 하고요. 여러분 큐툴로 낫지 찍는 법도 여러분 익숙하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일단 기장을 허리에서 잡아당기셔서 스커트 기장을 17 안으로 늘리시고요. 센터 프론트를 밑에까지 연결해 주시고요. 코너 정리 한번 드래그해서 해주시고요. 자, 허리에서 힙 위치를 팔로 오케이. 8 잠깐만요. 지금 이게 8.9로니까 8이면 좀 작을 것 같으니까 원단이 좀 늘어나는 스트레치, 우분은 아니지만 좀 스트레치가 되는 원단으로 한번 사이즈를 한번 해보죠. 괜찮으시겠죠? 여러분들 그냥 블럭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힙을 한 8 반 정도로 잡을게요. 허리에서 힙 연결하시고 밑단을 일자로 내려주셔서 코너 정리를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허리를 먼저 원인치를 엔터를 치시고요. A 툴로 해서 허리를 드래그해서 엔터를 치시면 패널이 나오고, 자, 허리를 원인치로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밑단을 펜슬 스커트니까 A 툴로 계속해서 여기도 원인치를 집어넣어 볼까요? 아니면 점치로 뚜리코로를 한번 집어넣어 주세요. A 툴로 옆선을 좀 만져주세요. 터치업을 해주시고요. 밑에까지
연필툴로 중심선을 자켓을 할 때 앞에 좀 여유분을 주니까 센터선을 당기셔서, 여러분들이 보통 자켓을 하실 때 주는 사이즈를 입력을 해주세요. 뭐 8분의 5에서 뭐 3/4 정도를 많이 주시는데 0.75를 저는 입력했어요. 그리고 앞에 연결해서 코너 정리하시고요. 이걸 한 엠파이어 라인 선에서부터 자켓이 이제 자켓 꺾인 부분이 시작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마이너스 하이포인 숄더에서 그림 가이드라인 꺼내셔가지고요. (13인치를) 내려볼게요. 자켓을 할 때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선 위에서 하이넥 포인트 그 부분에서 쉬프트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0.75를 4분의 3을 인크레스를 해주세요. 여기 엠파이어 라인 자켓 꺾임 요 부분에서 칼라 꺾인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여기서 선을 하나 적당히 연장을 해주세요. 5인치, 뭐 6인치 칼라 꺾임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코너 정리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피니시 하시면 필요한 선만 남겨놓고 불필요한 선은 지워지고요. 이제 칼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뒷목 칼라를 먼저 만들 거예요. P를 누르시고요. 줄자를 꺼내셔서 뒷목을 재주세요. 이거를 숫자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클릭하셔서 카피를 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자, 연필 툴 꺼내시고요.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주세요. X축은 칼라 윗들을 만들 거예요. 칼라 윗드가 한 3인치, 그리고 Y축으로는 뒷목 사이즈를 페이스트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M2를 꺼내시고요.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거는 요 밑에까지는 필요 없고 요 기역자 요 모양만 가져올 거예요. 아니 요 기역자, 그러니까 디귿자 여기만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피니시 하시고, 자, 이거를 픽업을 하셔서요. 자, 여기 넥 옆에 코로인치 떨어진 데다가 갖다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선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F9을 눌러야겠죠. 그 위에다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코로인치를 입력을 하시고 오케이. 그럼 여기에 이제 여기서 코로인치가 떨어진 곳에서 붙었어요. 이 칼라는 여러분들이 칼라 꺾임은 굉장히 이렇게 패런사 하시는 분마다 다 다른데, 이거를 저는 한 3분의 1 정도 정확한 사이즈를 하시려면요, 자, 아이툴로 하셔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 반인치를 남겨놓고 꺾으시겠다, 아니면 뭐 1인치를 남겨놓고 꺾으시겠다, 뭐 이런 패런사 하시는 분들마다 다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꺾인 분을 줄 건지, 예, 숫자를 입력을 하세요. 저는 1인치를 했고요. 반인치 하시는, 반인치만 남겨놓고 꺾으시는 분들은 반인치 입력하시면 되고요. R툴로 가시고 칼라 요 디귿자 모양을 요렇게 돌릴 거예요. R툴로, 로테이트 툴로. 쉬프트를 눌러서 저는 곱하기를 없앴어요. 그럼 자, 여기 드래그 하시고 다 같이 점까지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피니시, 그리고 여기 포인트, 고정되는 포인트 클릭하시고 요 점 있는 데까지 클릭하셔서 요렇게 꺾임 있는 데다가 놔주세요. 그러면 이제 바디 쪽에 목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먼저 쉬프트 누르시고 직각자를 빼주시고요. 뭐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직각자 그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2.5인치를 내릴게요. 여기서 칼라 부분을 만들 거예요. 자, 모양을 적당한, 여러분들이 적당한 위치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면 3.5인치 바이어스 라인이 요 숫자가 여기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직선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사선 방향의 숫자가 나와요. 현재 이 길이가 3과 8분의 7이라는 거거든요. 3.25인치 정도. 네. 3.5든 3.25든 여러분들 편리한 숫자로 해주세요. 오케이. 칼라 모양은 뭐 워낙 유행에 따라서 사이즈가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칼라 모양의 숫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요 칼라에서 예, 요 포인트를 칼라 꺾임 끝에 포인트를 연결하시고 여기서 이제 오투를 가지고요. 요 칼라 꺾임 선을 클릭하셔서 요 칼라 모양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피니시 하시고 여기서 그리시면 돼요. 스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점을 좀 찍어서 컨트롤을 눌러서 스냅이 안 되게 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선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스냅이 되거든요. 그때는 컨트롤을 누르면 스냅을 풀 수가 있어요. 여기 불필요한 중심선은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 요 칼라에서 여기 요렇게 보내드린 그림을 보면 요렇게 연결되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적당히 한 1점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해보시면 어느 선에서 지금 선이 시작할 건지 그게 보이시죠? 예,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칼라를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칼라 모양을. 요 위에 보면 숫자가 이렇게 보이시죠? 1인치 이게 뭐 3/4 정도, 뭐 반인, 8분의 5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떨어지는 위치선을 보시면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A툴로 연결을 먼저 해 놓으시고요. 여기 직선 여기 직각되는 요 부분을 위치로
A 툴로 터치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칼라 나머지 여기 연결해서 연결하시고 이제 패런으로 따오시면 돼요. 패런으로 트레이스 툴로 가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칼라를 하실 때는 사용하는 툴이 뭔지 여러분들 그거 아셨죠? 박스 하나 만들고 M 툴로 해서 그 디귿자를 가지고 옮길 때 그 포인트 옆에 살짝 떨어진 부분에서 클릭을 하면 거기에서 몇 코로 인치냐 뭐 떨어질 그 사이즈를 입력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칼라를 그릴 때는 칼라 꺾인 분을 오툴을 가지고 꺾인 분을 기준으로 해서 오툴로 펼쳐서 그걸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툴을 뭐뭐뭐 사용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패런을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칼라를 그릴 때 어떤 툴을 썼느냐를 여러분들 거를 만드셔야 돼요. 숫자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디자인마다 다른 거고 패런마다 패런 하시는 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숫자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도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한 거예요.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그 회사에 맞는 디자인을 패런을 따실 때 중요한 거는 디자인 라인을 할 때 무슨 툴을 어디에 썼는지 그걸 꼭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그 생각 속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그거를 안 해 놓으시면 좀 스텝이 많이 걸려요. 스텝이. 왜냐면은 하나 선을 그리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스텝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를 해 놓으시고요. 지금 제가 이것도 이렇게 다 그렸지만 사실 저는 이 정도만 딱 해놓고 여기서 딱 패런을 이렇게 따와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우개로 없애면은 없애고 터치업으로 가요. 그냥 스텝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디자인 라인에서는 적당하게 딱 그리고 그 다음은 패런으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제가 A 툴이나 뭐 이런 걸로 빨리 스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패런을 하실 때 스텝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좀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많이 줄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게 되실 거고요. 그거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프린세스 라인 옆에 이제 요건데 이거를 여러분 BP점을 하나 가이드라인으로 저는 이렇게 아이툴로 표시를 해놨는데 가이드라인으로 꺼내셔서 마이너스 9.5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버티칼로는 3.5를 입력하세요. 아이고, 마이너스 3.5예요. 거기 익스텐션 된 데. 아, 지금 제가 익스텐션 된 데를 했네요. 예. 아, 감사해요. 여기서 요 BP점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되는지는 제가 아직 가이드라인, 여러분은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셨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마이너스 4분의 3을 더 옮겨 볼게요. 약간 사이드 쪽으로 가는 그런 라인으로 갈게요. 예. 거기서 내리셔가지고요. 선을 밑에 허리선까지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허리선에서 또 밑에까지 한 4 반 정도까지 내려볼까요? 4반 좀 많아 보이긴 한데 4인치 내릴게요. 그리고 여기 아몰 쪽으로, BP점에서 아몰 쪽으로 적당한 곳으로 이 정도, 예, 연결을 해 놓으시고요. 자, A 툴로 여기는 타치업을 해 주시고요. 허리는 7코로. 네. 이게 지금 허리가 사이즈가 많이 이렇게 안 많으니까 여기 요 부분에서는 한 3코로 정도만 다트량을 주는 걸로 할게요. 쉬프트 누르시고 허리 다트 슈링크 될 부분 먼저 드래그, 그 다음에 쉬프트 빼시고 다트 들어갈 곳 클릭하시면 패널 안에 0.75, 오케이. 오른쪽 마우스 피니시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밑에 허리 밑에 다트 부분 다 연결해서 다트를 만들어 줬고요. A 툴로 살짝 터치업을 해주시고요. 가운데는 다 지워주시고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은 여기가 스퀘어로 이렇게 딱 각이 졌는데 여기에 이렇게 코너에 라운드로 지는 거를 한번 툴을 오늘 사용할게요. 여기 왼쪽 툴박스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 툴을 하면 이게 코너를 만드는 툴이거든요. 먼저 클릭한 선이 어느 선인가를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중심선 클릭, 옆에 선 클릭, 그리고 자, 모양을 보시면서 예, 적당한 곳에서 클릭을 하시면 라인 1이 첫 번째 클릭했던 거고요. 라인 2는 두 번째 클릭한 거예요. 2.5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OK 누르면 코너가 이렇게 라운드로 정리가 됐어요. 요건 네? 다른 걸로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어떤 때도 또 쓰냐면요. 주머니 4.5 5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요 코너 툴 첫 번째가 여기 클릭했어요. 두 번째 클릭했어요. 이렇게 적당히 앞으로 당겨 보세요. 이쪽으로 당기면 안 되고요. 안으로 이렇게 당기셔야 돼요. 그러면 라인 1은 요 포인트에서 얼마 떨어질 거냐. 여기는 1인치 띄울게요. 그러면은 라인 2는 half 인치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코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이 바뀌었으면 첫 번째 항상 먼저 한 클릭이 여기 밑에 건지 어느 건지를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번엔 두 번째 라인에 0.75를 넣어봤어요. 이렇게 코너 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트가 여기다 다트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MP 시키고 벌리면 되겠죠. 자, 여기다 다트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Shift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 클릭하고 다트 분량 1인치 입력하시고요. OK 하시고 선을 터치업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이건 MP 시킬 거니까 위든 아래든 캡과 상관없이 그냥 클릭했어요. 이제 R 툴로 로테이트 툴로 요거를 이 다트를 MP를 시켜서 돌리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다트 트랜스포트를 못 써요. MP 시킬 때 어디다가 보내야 되는 그 다트를 트랜스를 해야 되는데 트랜스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로테이트 툴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먼저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여기 아몰선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로테이트 툴을 그냥 사용하게 되시면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번 연필 툴로 가위 툴로 꺼내셔 가지고요. 여기를 한번 자르시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꺼내서 돌릴 다트를 MP 시킬 그 선을 모두 클릭하시고 클릭 또는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중심에서 로테이트를 해야 되는 이 선을 움직이시고 자, 여기서는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게
요 선을 여기다가 갖다 연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로테이트에 쉬프트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가 나와야 되고요. 요 선을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피니시, 다시 고정돼야 될 선을 포인트를 클릭, 움직여야 될 포인트 클릭해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심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심을 주려면 최소한 3코로는 벌어져야 16분의 5씩을 주면 8분의 5가 되는 거고, 칼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패런이 마킹에 조금 미세하게 되어 있으면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16분의 1 이상을 좀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파일을 보내서 마킹해서 열었을 때 붙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벌릴 위치를 정하시면 돼요. 여기 선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이 부분에서 벌리시려면, 자, 여기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건, 어차피 이 부분을 지금 로테이트 툴로 끊어서 이렇게 살짝 돌려야 되잖아요. 그냥 선을 해서 돌리면 이 옆선이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를 가위 툴로 한번 끊어 주시고요. 자, 로테이트 툴로 요 돌려야 될 요 부분을 전체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서 여기서 요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위드가 얼마를 할 건지 그게 나와요. 그러면은 0.75를 일단 키워서 돌릴 거예요. 그럼 요 부분이 지금 다트가 들어가야 될 요 부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Y툴로 하셔가지고 바꾸셔가지고요. 여기를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여요. 직선, 대각선, 또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중간쯤에 놓으시고 또 중간쯤에 놓으시면 이제 심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분량이 생기겠죠. 여기 힙 부분이 커지기 싫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길게 가셔도 되고 힙에서 사이즈를 줄이시면 되고요. 이거를 패런으로 따올게요. 패런 트레이스 툴로 바꾸시고요. 이렇게 펼치면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심이 들어가다가 여기서 끊겼죠. 이게 마킹해서 열어보면요, 여기가 다 붙어 있어요. 이제
요 정도까지밖에 심이 컷이 안 돼 있어요. 요거를 만져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심이 얼마인지를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거 왜냐면 지금 제가 오토로 지금 심이 들어가 있어서 심을 16분의 5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패런에 따라서 심이 이 정도까지 해서 다 붙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허리에 다트 양을 줬기 때문에 심이 좀 이렇게 많이 붙지는 않는데, 어떤 분은 이게 심하게 올라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이런 꼭 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벌려야 되는 경우들 옷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제가 임의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이렇게 좀 더 붙일까?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뭔가를 하나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심을요, 여기서 심이 요 부분에서 요 밑에까지 한번 당겨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게 지금 심 스타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엔드 쪽에다가요. 엔드 쪽에다가 이제 뭐 8분의 1 정도를 한번 이렇게 넣어 볼까요? 그럼 이렇게 심이 이렇게 깊게 파여요. 여기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이게 조금, 저도 사실 지금 제가 요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요 부분 심,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데, 이게 스타트 되는 요 부분이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심 스타트 포인트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말로 하다 보면 이 스타트는 여긴데 지금 여기다가 16분의 1을 줘야지 이게 엔드가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 의미가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클릭해서 내려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끝에 마지막에 한 부분이 요 심, 요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를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엔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네요. 시계 방향. 지금 이거는 위에서 아래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따졌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예. 여기서 이 위로 했을 때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인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이것도 이 위로가 시계 방향이고, 그 다음에 시계가 이렇게 도니까 일로 시계 방향이 되고, 이거는 이렇게가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엔드하고 스타트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그 이상 설명해 드리기가 좀 왜냐면 이 말의 end와 start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먼저 처음에 클릭한 부분이 start고 마지막에 클릭해야 될 부분이 end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념으로 이걸 넣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시계 방향의 end와 start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 방향의 end가 되는 거예요. 시계 방향에. 여기서 여기를 하시면은 여기에 제로로 이렇게 이게 잘 지금 제로로 넣으니까 잘 안 보이고요. 더 좋은 설명을 지금 해드려야 되는데 이 심 넣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스타트와 엔드가 바뀐다라고만 생각하시면은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심 넣을 때 이렇게 넣는다는 거 그것만 이게 정석으로 넣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꼭 넣어야 되는 패런이 있다면 여기에 사실 이게 더 이렇게 벌어지는 게 가장 좋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여기는 지금 제가 심을 조금만 줬으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 이제 다트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로 0.5인치에서 끝나는 다트는 꼭 줘야겠죠. 홀을. 펀치 홀을. 다트에. 근데 이 심이 또 어떤 때 쓰냐면요. 지금 제가 하나 그냥 대충 그릴게요.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지금 설명을 다 일일이 해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임의적으로 지금 몇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자, 여기를 볼드를 이렇게 하면 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심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저도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를 폴드를 한번 펼쳐 볼게요. 이렇게 마킹이 나와야 되는 거죠. 종이 패런을 할 때 우리가 심을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그죠?
그런 심을 패런에 넣을 때, 컴퓨터 패런에 넣을 때는 이런 심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거를 갖다 이렇게 뾰족하게 안 하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그럴 때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세요. 요 5번, 6번째 요걸로도 이렇게 자르고요. 또 하나, 요건 조금만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요렇게 선 따라 올라오는 여기 각도, 여기서 요렇게 선 따라 올라오는 요 각도, 만나는 요 각도에 딱 잘리는 게 요거예요. 요 심이고요. 이 심은 클릭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약간 떨어진 요 위에 심이 잘려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로 자르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얼마만큼 내가 남겨놓고 자를 거냐. 요 위에, 요 포인트에서 요 위에. 자, 요거예요. 여기 여섯 번째. 이거를 먼저 맨 처음에는 이런 심이었어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아까 요 만나는 요 선을 그대로 연결한 요 지점과 오른쪽 선 그대로 연결한 요 지점에 만나는 데를 딱 가위로 자른다고 생각하는 그 심은 요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6번째는 여기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는 요 포인트에서 요 위에가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컷을 할 거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코로인치를 위에 올려서 자를 거다 라고 입력을 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그냥 임의대로 자르는 거예요. 이 선의 모양에 따라서 오토로 잘리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제가 이제 이 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런 심은 지금 옵션으로 스페셜하게 쓰는 심인데, 심이 이제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게 쓰거나 그럴 때 쓰는 심인데, 이게 리치피스에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그 옵션이 있는 거고요. 처음에 스타트를 항상 시계 방향 쪽으로 스타트를 하신다고 생각하셔서 클릭하셔서 포인트에 클릭해서 내려놓으면 이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스타트 포인트가 1번이 되어야 되는데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엔드와 스타트를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3번이 요 심 변형되는 여기 요 부분 심 of start point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심을 여기에다가 이제 16분의 1을 넣어 볼게요. 예.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반 패런일 때는 이렇게 심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에는 제로로 가야지 맞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표시하는 요 부분에다 꼭 클릭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 클릭을 안 하면 심 사이즈가 위아래가 다 바뀌어요. 같이. 그러니까 심을 변형돼야 될, 심을 좀 적게 줘야 되거나 이럴 크게 줘야 될 그 부분일 때 그 부분에 꼭 클릭을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놓으셔야지, 아니면 이렇게 첫 번째 칸에 있는 심 사이즈하고 같은 심 사이즈가 오토로 돼요. 근데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얼마든지 심을 사이즈를 바꿀 수 있는 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도 클릭해서 밑으로 시계 방향으로 내리고요. 자, 여기도 3번이 요 밑에 심 오브 스타트 포인트, 이 부분이 3번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위에 폴드 원 오브 엔드라고 써 있잖아요. 네. 원이 있기 때문에 위에가 무조건 저 원이에요. 이거 원은 무조건 저 위에 칸이에요. 여기서 여기 원이요. 네. 저기 글씨가 폴드 원 오브 엔드니까 원이 무조건 그 박스 같아요. 아니요? 맞는데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아래로 내렸을 때 이 부분이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fold one of end, 그러니까는 이게 엔드 심, 스타트 심이냐 엔드 심이냐, 이 스타트 포인트라는 이 말 때문에 사실 좀 개념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fold one of end, 그러니까 이 end와 start라는 말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원의 포인트, 이 부분 요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 일이에요 무조건. 네. 그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걸로. 근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심을 시계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러면 아까 또 이제 여기가 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로로 해서 OK를 하면 여기 있는 심들이 다 이렇게 없어져요. 시계 방향이 아니네. 시계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심을 옵션으로 임의대로 바꿔서 넣으실 때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클릭을 하셔야 돼요. 시계 방향 클릭. 심에서는. 되셨죠? 예. 제가 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건요. 자, 여기 버튼홀, 이게 드릴홀이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추나 버튼홀을 표시를 이렇게 해줄 때 여기 위에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 엔터를 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안으로 얼마가 떨어질 건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8분의 5를 띄우고, 자, 여기에서는 간격이 얼마만큼 아래로 내려갈 건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이거 같은 자켓 같은 경우는 이대로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플랑켓 같은 데가는 또 뭐 입력을 해주시는 사이즈가 있어야겠죠. 반인치나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마이너스 5인치를 하고, 퀀티티가 이제 3개다. 그리고 요 옆으로는 더 떨어질 필요는 없겠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X축으로는 또다시 마이너스 3인치 간격으로
넣을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세 개가 쭈루루룩 생기는 거예요. 한 번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더 해보고 싶은 툴 있으세요? 이번 중급반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플리츠요? 어떤 플리츠를 할까요? 그런 거 헷갈리죠. 진짜 모르겠네. 이거 진짜 어떻게. 자, 플릿을 플릿을 여기 지금 넣는 거를 하시려면 플리츠를 패런에서 하시려면 끝까지 일단은 다 그리셔야 돼요. 끝까지 다 그리고 완전 옆에서 기절져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왼쪽 툴박스 플리츠 있는 데서 위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위드 원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밑에를 지금 플리츠를 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위드 아래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위드 2에다가 2인치는 좀 많은 것 같죠? 1.5 네, 아래쪽에다가 위드 1은 그러니까 처음에 드래그나 그 선을 클릭한 게 플리츠가 벌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밑에를 벌려야 되는데 일을 하시다 보면 위에 쪽에서 드래그를 하거나 클릭을 할 때가 있으니까 벌릴 부분의 위치를 개념을 잡으시고 플리츠 양을 주시면 돼요. 플리츠가 아래쪽이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예 아래쪽에서 드래그를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를 피니시를 하시면 여기다가 1.5를 넣고요. 플리츠가 중심에서 사이드 쪽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방향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오케이 하면은 지금 요 부분이 접혀 들어가는 거죠. 아래로. 요렇게.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그 개념을 이제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플리츠를 여기까지 다 선을 플리츠니까 다 주면은 복잡하니까 이럴 때는 랭크를 3인치만 줘보세요. 그러면 여기만 플리츠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그럼 플리츠에 대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내용들을 다 그려도 되고 여기다가 다시 랭크 이거는 플리츠 점선이 표시되는 그 랭크가 얼마만큼 보이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다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뭐 3인치만 그리겠다 그러면은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여기가 3인치 정도 되는 플리츠만 패런의 플라트에서 그려져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각이 지잖아요. 요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왜냐면 그러지? 플리츠가 여기에 표시가 돼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런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냥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다시 이렇게 살짝 각 앉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예. 근데 디자인 라인에서 한 플리츠는 지울 수가 있어요. 다시 그릴 수가 있어요.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돼요. 지금 이게 디자인 라인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하나 그리고요. 여기서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디자인 라인에서 플리츠를 줘야 되는 경우는 여기 왼쪽 아주 왼쪽 툴박스 중간쯤에 그러면 디자인 라인에서는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한번 하시고 오른쪽을 피니시 하시고 우리가 지금 플리츠를 바깥으로 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클릭하시고 여기서 클릭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선이 엉겨요. 같은 별표가 같은 쪽을 바라봐야 돼요. 클릭하고 여기를 드래그를 같이 하셔서 두 선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피니시. 그러면 탑 밸류는 여기에요. 이쪽. 먼저 클릭한 쪽. 마른 밸류는 아래쪽이에요. 그럼 마른 밸류에다가 1.5를 넣어야겠죠. 이쪽으로 벌어지잖아요. 그죠? 벌어지는 것 반대쪽에다가 원래 해야 돼요. 디자인 라인은.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게 패런 쪽에서 클릭하면은 오른쪽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린 라인을 유지하고 싶은 쪽에서 클릭을 하면 그린 라인을 유지하면서 플리츠가 벌어지는데 디자인 라인은 반대쪽으로 돼요. 예. 클릭하는 쪽이 벌어지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플리츠 접는 거를 라인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화살표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사이드에서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예. 이게 사이드에서 중심이고 지금 이쪽이 맞는 거죠. 이쪽이 이제 접히는 방향은 지금 이게 모양은 패런은 삐뚤어졌지만 패런은 그린라인 방향이 벌어졌지만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이게 실제로 이 플리츠는 중심에서 사이드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화살표가 보이죠? 이렇게 플리츠가 접히는 거예요. 그러면 클릭을 이쪽에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반대쪽에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 라인.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을 하세요. 제가 일부러 똑같은 방향을 보여드린 거는 패런하고 디자인하고 클릭 명령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 클릭 명령이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플리츠가 여러분들이 조금 디자인 라인에서 할 때와 패런에서 할 때와 조금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가 있으세요. 클릭하고 지금 이쪽으로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이제는 제대로 벌어지죠. 대신 이때는 사이드에서 중심으로 플리츠가 접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로. 이건 반대로 해주셔야죠. 오버랩 더 other side를 클릭을 하면 방향이 바뀌어요. 접히는 방향이. 그치, 금방 알지. 이거는 화살표나 이 라인 방향이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플리츠를 접는 건지는 금방 한눈에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디자인 라인은 패런에서 벌리든 보면서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플리츠가 접히는지 다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드래그를 하시고 유지해야 될 선이, 그러니까는 그린 라인을 유지해야 될 선이 가까운 쪽에 별표가 이렇게 있게 클릭을 하시면서 이거를 오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그 개념만 좀 세워 놓으시고 하시면은 플리츠는 디자인 라인과 패런에서 벌리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오버랩 아더 사이드로 얼마든지 수정을 하면서 보시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둘 다 편리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다트나 이런 걸로 트랜스포해서 그걸 가지고 플리츠를 만들었는데 여기를 다트를 이제 캡을 씌워야 돼요. 자, 다트 캡 D를 쇼커키가 D예요. 자, 플리츠가 중심에서 사이드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심이 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먼저 클릭을 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잠깐만. 저도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접히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네, 지금 저도 예. 접히는 다트 캡 씌우는 툴. 다트 캡은 접히는 방향. 내가 접고 심 방향 쪽으로 가야 돼요. 심 방향.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순서, 예, 맞아요. 그 순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플리츠를 하나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플리츠를 하나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일단 다 클릭하시고 이쪽으로 벌어져야 되니까 클릭, 드래그해서 오른쪽, 그리고 1.5를 여기서 입력, 그리고 오버랩을 가야지 이제 반대로 벌어지겠죠. 이렇게 벌어지겠죠. 두 번 스텝 밟는 거지만 이렇게도 많이 하시죠.
이게 다트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녹음하시면 돼요. 이 플리츠를 패런에서 이제 플리츠 2를 사용하시고 나서요. 지금 녹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볼게요. 네, 됐어요. 플리츠를 패런에서 하시고 나서 이거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시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하나 바꿔야 돼요. 하나를 이제 빨갛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을 피니시 하시면 패널이 뜨고요. 자, 방향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2인치로 바꿀게요. 네. 그리고 요것도 다시 이거는 이제 조금만 바꿔볼게요. 1인치로 하고 방향도 바꿔보고. 이렇게 다 바뀌어요. 저절로. 되게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접는 방향만 이렇게 또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거를 1.5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디자인 라인에서 한 플리츠는 안 바뀌어요. 바꿀 수가 없고요. 이렇게 패런에서 한 것만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그래서 특히 딱히 아주 스페셜한 경우가 아니면 패런에서 플리츠를 하는 게 훨씬 더 스텝도 이렇게 줄어들면서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